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초장투입니다.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CHD 2130주, QQQM 75주, 마지막으로 부 23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대단하죠.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와 압력을 받았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였습니다. 머스크는 대선이 있기 오래전부터 공화당의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에 확정되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고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치켜 세우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대선이 있기 전부터 테슬라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됐던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주가가 무려 30%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 열기는 식지 않은 모습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를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면 포모가 생겼었는데요. 그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스멀스멀 또 다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사 놓을 걸. 분명 더 떨어지면 사려고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살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대부분의 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테슬라에 이미 투자 중이니까요. 저는 SCHD를 70%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S&P 500 ETF인 부와 나스닥 100 ETF인 QQQM을 30%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죠. 미국의 우량한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부는 1.49% 비중으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 종합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우량한 기업 100개에만 투자하는 QQQM은 3.48%의 비중으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이 각각 9월 30일, 11월 7일이니까 현재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비중은 더 커졌을 겁니다.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테슬라의 높은 상승률을 보면서 포모를 느끼는 것보다는 응원과 축하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나스닥을 이끌어 주니까 우리가 투자 중인 부나 QQQ도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역시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한 금액을 진작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투자했다면 더 큰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분명 하셨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간사한 게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하락했었던 2022년을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들 모두 계좌의 하락폭을 줄여주는 배당주 투자나 ETF 투자 등 자산 배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잖아요. 하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는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하락장에서의 교훈을 금세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던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빅테크 기업들의 올해 성과는 적게는 20%, 30%, 많게는 200%까지 상승했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까지 고점 대비 40%가 넘는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시 테슬라에 투자 안 하길 참 잘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테슬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지수 자체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주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죠. 이게 바로 ETF 투자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급함에서 찾아오는 포모는 무리해서 더 큰 금액을 변동성이 더 높은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몸집이 큰 대형주들조차 몇 주, 몇 달 사이에 급등이 생기고 순식간에 급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개별 종목은 역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마음이 편한 투자는 지수 추종 ETF 투자가 아니지 않나 다시 한번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저와 같은 투자를 하신다면 남들보다 뛰어난 수익을 기록할 수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 없이 투자를 오래 이어나갈 수 있는 확률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투자 성향은 상승장에서 뒤떨어진다는 소외감으로부터 오는 공포보다
계좌의 폭락으로부터 오는 공포가 더 크기 때문에 SCHD를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포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저는 부와 QQQM,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 중인 다른 계좌에서 성장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수백 퍼센트 오를 때 부나 QQQ는 20%, 30%밖에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수가 한 해 동안 30% 올랐다는 것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성과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 성공의 핵심은 변동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오르더라도 떨어질 때는 하락폭을 잘 방어하면서 변동성을 줄여야 오래오래 투자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어찌됐든 기하급수적인 자산 증식과 만족할 만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리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복리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에 오래오래 남아 있어야 하니까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ETF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무리하게 쫓아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내게 맞는 적절한 자산 배분을 통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QQQ나 개별 성장 종목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신다면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보시고요.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비중을 설정하고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이 더 높아진 만큼 잘 견딘다면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그 변동성을 견디고 빛을 보신 테슬라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S&P 500과 나스닥을 더 높은 곳까지 올려줄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